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보수 후보로는 처음으로 유승민 후보가 전북에 왔습니다. 유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와 인물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면허 없이 타다가는 운행자와 대여업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공군 훈련인 맥스 썬더가 군산 미군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대규모 훈련이 지역의 군사적 위기를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옥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일명 두발통, 왕발통으로 불리며 개인형 이동수단이 남녀노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면허 없이 타다가는 운행자와 대여업체 모두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한옥마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돈만 내면 빌릴 수 있습니다. 세그웨이는 15,000원씩이요. 2시간 하시면 이게 3만 원이죠. 그냥 이거 오셔서 서류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 계약서 같은 거.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타거나 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경우 무면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1일 한옥마을에서는 바퀴 2개짜리 세그웨이를 타다 차량과 충돌한 20대 A씨가 무면허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면허증 확인이나 안내도 없이 미성년자들에게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면허 있으세요? 없어요. 면허가 없으면은 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내 받으셨어요? 처벌받아요.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시민 안전과 교통 질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하거나 대여하게 되는 경우 무면허 운전 및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찔한 주행으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와 이용자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선 선거운동 이후 보수 후보로는 처음으로 유승민 후보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야권 지지자가 많은 전북에서 지역주의 타파와 인물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선거운동 나흘째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 후보는 낡은 보수와 결별한 새로운 보수를 강조했습니다. 국가 안보는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지키고 경제 민생은 여기 계시는 많은 서민들 중산층을 위한 사선 의원을 지냈지만 출신지인 대구 경북을 정치에 이용한 적은 없다며 지역주의를 벗어나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지역 감정 조장하는 구태 정치인들 다 몰아내고 미래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승민 후보는 새만금 특별회계 신설과 전주 김천간 철도건설 등 7가지 전국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기업의 결정을 되돌리기는 늦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2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논쟁은 문 후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주적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후보를 과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으로 뽑아서 되겠느냐. 보수 주자인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앞서 호남에 온 건 안철수 후보에 흡수된 전북 내 보수 중도표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겹쳐 일상생활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일상이 돼버렸는데도 국가 차원의 해결책은커녕 대선 후보들까지도 별 관심이 없는 눈치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벌써 며칠째 도심 하늘을 점령한 불청객 미세먼지. 탁한 먼지를 피해 마스크를 써도 답답함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황사비에 누런 먼지를 뒤집어 쓴 차량들은 원래 색깔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이제 어디 이제 나가면은 이제 코가 좀
맹훈단가? 그냥 안 돌아다녀요, 밖에. 차 타고 다니고 그냥 보행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도내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77 마이크로그램. 이번 달 들어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기록한 날이라야 불과 하루.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수년 전과 비교해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관련 공약은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을 제한하자는 게 전부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건강은 물론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오염원이 이렇게 높은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사회는 차기 정부가 환경 외교를 강화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로 연일 동북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인 맥스 썬더가 군산 미군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훈련이 지역의 군사적 위기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한미 전투기 수십 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나갑니다. 대규모 한미연합 공군 훈련인 맥스 썬더가 군산 미군 기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F-15K와 F-16 등 전투기 80대와 병력 2,100명이 참여해 2주간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The Max Thunder is for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work alongside each other, practice and train against any kind of air-to-air threat that we might encounter. 하지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 기지에는 북한 정찰과 요인 암살이 가능한 최신의 무인기 그레이 이글 12대가 배치될 예정이며 핵 항공모함 칼빈 스노 역시 한반도로 향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이 동북아시아의 핵심 전력으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산에서 이런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훈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군산 기지에 대한 전략무기 배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시위를 통해 군사력 증강 시도를 저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주택시장에 광주업체 독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임시회를 통해 부영을 필두로 호반과 중흥, 우미, 영무건설 등 광주업체들이 신도심의 대단위 아파트 분양을 마치면서 광주로 빠져나가는 분양 대금만 연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를 넘어서는 주택 건설 사업이 광주업체에 편향되면서 전북 경제의 광주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박 수출을 제외하면 수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수출은 5억 5,3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하면 7.8% 감소했지만 선박 수출이 전무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9.1%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성장세로 돌아선 대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고 화물 자동차와 버스 수출도 호조로 돌아섰습니다. 서남대 인수협상 대상자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2개 대학으로 압축됐습니다. 서남대 측은 당초 계획과 달리 순위 없이 2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최종 결정은 다음 달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대학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로 대학을 인수할 후보군을 압축했습니다. 예수병원과 명지재단 파행을 거치면서 이사회는 우선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최우선 조건으로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감한 투자 계획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 어디가 교육부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부는 이사회 결정을 토대로 자체 평가를 거쳐 사학분쟁 조정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데 최종 결정은 어쨌든 다음 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무산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무산된 것이 재정이 확보가 안 돼서 무산됐는데 이번에 두 개 기관은 재정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 하지만 새로운 재정 기여자 후보인 서울시립대와 서남대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인수 과정에 많게는 1,000억 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의회와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36대 역시 의대 인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대학 정성화 문제는 등한시한다는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가 비등한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복수 후보 추천으로 끝난 이사회 결정이 36대를 염두에 둔 교육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구성원들의 지지도가 낮은 36대가 올라간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성원의 1위인 서울시립대가 올라가서 교육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른 아침부터 학생과 교수, 지역 주민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이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구재단이 이사회 참여를 시도하다 구성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녹색 커튼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초 공공건물이나 학교 건물 외벽에 나팔꽃과 여주, 작두콩 등 넝쿨 식물을 심어 자연 커튼을 만드는 녹색 커튼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시는 녹색 커튼이 햇빛이 건물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 온도를 낮출 뿐 아니라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에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지방분권안에는 지역 언론과 문화 발전 방안이 포함돼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지방이 사라지는 위기 속에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역방송은 위기라는 공감대 속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문화 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지역 방송이 맡아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역 환경에 대한 지원, 문화적 환경에 대한 지원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방송의 담당자인 지역 방송에 대한 다양한 저희 정책적, 그다음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지상파 방송의 편성과 운영 등에 한정되어 온 지역성 지수를 지역민의 중심을 둔 다차원적인 지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위기에 봉착한 일본 지역 민방들의 사업 다각화와 이를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 방송을 위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방송 영역의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 시청자를 중심에 두는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할당을 도입을 한다든지. 지역방송의 위기와 대책 논의는 수년째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멸하는 지역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공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진안 군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추진된 지 7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부안군은 금융우대 혜택을 주는 등 농공단지 투자 유치에 속도를 냅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진안군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7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내년 10월 말 공급을 목표로 한국가스공사가 420억 원을 들여 임실과 진안 간 25km에 주 배관망을 설치하고
진안군이 80억 원을 투입해 공급 배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진안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 경제 성장 동력에 기반이 되는 큰 의미가 있다. 부안군이 지역 금융기관과 농공단지 투자기업 금융 우대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북은행과 농협은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저금리 정책자금과 기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부안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등을 활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안 농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군산시가 푸드 체험시설인 아리울 명가 자연 더하기와 어린이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드 체험과 소룡 야외 수영장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내일 개막해 다음 달 14일까지 공읍면 학원 관광농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33만 제곱미터 규모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매년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오셔서 봄을 마음껏 담아가십시오. 순창 군립도서관은 도서관의 날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내일 도서 교환 장터와 그림책 작가 특강 등 책잔치 북적북적 행사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 32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오리발을 이용해 수영부 학생 10여 명을 때리는 등 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해고된 전북교육청 학습클리닉 학습상담사 6명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 복귀를 판결했습니다. 전북진노위는 이들이 기간제 교사라는 교육청 주장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해고를 무효화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습상담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이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내에도 선거 벽보가 붙었습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도내 5,479곳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학력, 정견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벽보를 찍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어제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5월 9일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전북 도립국악원과 함께 웃음과 해학이 있는 창극, 놀보는 오장칠보를 내일 무대에 올립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이 오늘 개관 8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축하 음악회를 갖습니다. 매일 유업이 주최하는 매일 클래식이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모차르트와 베르디의 명곡으로 마련됩니다. 유망 청소년 음악회가 내일 우진 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문인 화가인 소환당 김현 초대전이 오늘까지 한옥마을 내 모던 갤러리에 마련됩니다. 제14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공읍면 학원관광농원에서 펼쳐집니다. 제9회 진안 원현장 꽃잔디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진안읍 원장리 꽃잔디 동산에서 열립니다. 제23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축제가 내일부터 남원 지리산 바래봉 기슭과 허브밸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가 모레 완주 모악산 대원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업형 카페 사업 개소식이 오늘 전주 덕진구청 내에서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군산 19도 등 19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